환절기가 되자 아이가 눈을 자주 깜박거리고 코도 킁킁거려 비염인가 싶었는데 ADHD 증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심한 일교차로 인해 비염 발생률이 늘어납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앞두면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ADHD 증상도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이죠. 콧물과 코막힘이 있는 비염으로 인해 킁킁거리는 증상을 ADHD로 인한 증상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비염은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ADHD 환자들에게 비염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ADHD의 숨은 원인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요 증상으로 합니다. 주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며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의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학습장애와 정서불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ADHD 유병률은 6에서 8%입니다. 경증까지 포함하면 13%에 달하며 보통 남아의 발병률이 여아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사라지기도 하지만 성인까지 이어질 확률이 전체 발병률의 30% 정도 됩니다. ADHD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 생애 초기 경험, 사회 경제적 여건 등 환경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뇌의 전두엽 구조적 변화와 기능 저하의 유전 및 다양한 신경학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비염도 ADHD의 숨은 원인이기도 한데요. 비염은 수면 장애를 유발해 소화의 뇌발달과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한 코막힘으로 인한 소아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학습 능력, 행동 및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과잉 행동 및 공격성, 주의 집중 장애, 조심성 결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때부터 잦은 항생제 사용은 ADHD 발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생아의 신경세포 발달에 있어 유령과 면역학적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익히 보고된 바 있습니다. ADHD는 대개의 약물 치료를 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주로 처방하는데요.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복통, 수면장애, 틱장애가 있으며 성장장애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ADHD를 한약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침 치료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대 의대 연구 결과 한약 치료가 ADHD 증상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의 효과를 높이고 뇌의 주의력 조절 능력에서 뇌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DHD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이가 ADHD로 힘들어한다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점검해 주세요. 차분하고 단순한 생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과잉 운동이나 여러 자극,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꾸지람이나 잔소리 등 스트레스를 줄이고 잦은 감기, 비염, 수면장애 등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특히 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ADHD의 한약과 침 치료의 효과를 확인했듯이 한의원에서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맞춤 처방을 하고 한약과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해 신체 및 뇌 기능을 향상시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이상 ADHD의 원인들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